오늘도 저번 주처럼 일단 우리가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 봤던 차트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저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궁금하다고 하셨던 펀딩피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롱을 볼 때, 숏을 볼 때 어떠한 것을 보고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주도 하락을 비트코인이 많이 했죠. 이번 주도 하락을 쭉 하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추세를 이탈을 하고 86.8K를 찍지는 못했지만 이 근사치를 터치를 하고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장대 양봉으로 하루에 5%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이런 생선가시 같은 위아래 꼬리들이 엄청나게 길죠. 꼬리가 길기도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윗꼬리와 아랫꼬리, 여기도 윗꼬리와 아랫꼬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길이가 굉장히 비슷한 거를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길이가 비슷하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들 채팅으로 한 번씩 글을 올려주세요. 참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되게 머릿속에 많이 남거든요.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길이가 같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캔들을 공부할 때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시온님이랑 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꼬리의 길이가 위아래가 비슷하다는 거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비슷비슷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방 추세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고, 이탈한 뒤에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굉장히 비슷한 거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다는 건 이 추세를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와 매도의 힘이 강하다는 건 곧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도와 매수의 힘이 비슷한 걸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방향이 나오게 된다면 86.8 이하로 떨어지는 움직임, 84.1까지는 최소한 열어두고 여기서 만약 추세 위쪽으로 안착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92K 이상의 상방을 노려볼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다음 주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나와주지만 한 방향으로 매수와 매도에 이기는 쪽으로 방향이 크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86.8은 굉장히 많이 지켜주었던 라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받았던 84.1은 이번에 하락을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 매수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가 뚫리게 된다면 저는 77.7 그리고 74.3도 있어요. 그리고 71.4 우선은 크게 이 방향에서 현물을 주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비트는 현물을 줍지만 또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메이저급 큰 알트들도 같이 주어볼 생각이에요. 근데 비트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미너스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더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881불이 있죠.
이 2881불은 계속해서 지지가 강하게 나와줬던 자리예요. 근데 지금의 자리에서 본 게 아니라 이전 과거에서 이 구간이죠. 과거 차트에서 2881 라인은 지지로도 작용을 했고 여기서 긴 꼬리가 나와줬었죠. 거래량도 터졌고 긴 꼬리도 나와줬던 지지 라인, 이 캔들의 종가 라인, 그리고 이 라인이 미래에도 쭉 매물대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도 비트가 고가를 찍기 이전에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자리를 위치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한번 뚫으니까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었죠. 그렇다는 거는 한번 만들어진 매물 라인은 미래에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2881이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에 2419 라인이 저는 첫 번째 이더 매수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미넌스를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이더의 도미넌스도 이 11.49% 라인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더의 도미넌스는 뭐죠? 도미넌스는 그 힘이 쏠리는 이더라는 코인으로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더라는 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뜻하죠. 11.49% 라인은 이 이더가 코인 시장에서 자리하고 있는 점유율이에요. 11.49%는 꼭 지키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근데 비트가 이번에 86.8과 84.1을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더리움의 점유율도 매도세가 우위가 되니까 훅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하락 때는 11.49% 라인을 이탈하는 10.55% 라인 정도에서 매수를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가격도 방금 11.49를 이탈하는 모습과 10.55대까지 하방을 열어준다면 이더리움도 충분히 2419 이 언저리까지도 하락을 할 확률이 큽니다. 이 아래 라인들도 제가 잡아놓긴 했는데 우리가 이 1410 라인은 지난 4월에 잡았던 저점 라인이죠. 근데 여기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2419에서 또 이 사이 매물대 라인을 제가 또 하나 잡아서 나중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변동성이 엔캐리 이슈도 있죠. 요즘에 엔화가 너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이나 인하를 하진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정책을 꺼내들 수도 있어요. 엔화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달러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본의 정책이 어떻게 또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변동성이 조금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오든 우리는 데일리로 매매를 하고 오버나잇을 하지 않죠.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리스크 회피를 가지는 메리트 있는 매매 방법이기도 해요. 하루에 매매를 끝내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불확실성을 없애는 굉장히 리스크가 적은 매매법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는 이번 주에 하락장이 계속 펼쳐졌지만 계속 롱으로 먹었죠.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튀어오르는 코인은 하나 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만약 여기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 두 개씩은 먹을 만한 코인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그렇게 조금씩 먹다가 하락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요 라인들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올려놨었죠. 쌓아놓은 현금 비중을 사용할 때 그 시기에 우리의 자산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 이더는 다음 주는 이렇게 볼 생각이고요. 이제 메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코인들을 한번 쭉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트와 이더 설명에서 조금 더 듣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들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도 우리가 살펴봤던 코인들에 대해서 왜 들어갔는지, 어떤 시점에 무엇을 보고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SL 라인이랑 TP 라인은 그냥 다 지워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라인을 넘길 때 봤던 주요 라인들만 남겨놓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이번 주 코인은 스카이 AI라는 코인이었어요. 자, 제가 볼 때 코인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있죠. 첫 번째는 절대 1년 이하, 상장한 지 1년 이하의 코인을 보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상장한 지 1년 이하의 코인은 건들면 안 되는 이유. 채팅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답변하면서 기억이 되거든요. 차트 캔들이 별로 없어서, 매물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다 맞는 말이에요. 분석할 게 없어서 맞죠. 매물대가 없으니까 분석할 게 없죠. 제일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면은, 이렇게 신규 코인들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큰 캔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짜잘짜잘한 캔들도 이 작은 캔들 하나가 10%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작은 캔들들의 퍼센티지도 크고, 이런 장대에는 하나가 52%예요. 이런 것도 41% 상승, 13% 하락, 46% 하락, 이거는 166% 상승.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냐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물입니다. 매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장대 양봉이나 음봉, 이런 장대 캔들보다 이런 계단식 상승이 더 건강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매물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계단식 상승이 있죠. 이런 계단식 상승은 사고팔고를 계속합니다. 사고팔고 하면서 여기에 산 사람들과 판 사람들의 매물이 계속 쌓여요. 그럼 여기에서 거래를 한 사람들이 많겠죠. 거래를 한 매수와 매도의 거래량이 여기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장한 지 막 2년, 3년 된 코인들은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면서 여기에서 매물이 쭉 쌓이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만약 여기에서 사고 팔고를 많이 하는데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릴 때요. 올릴 때 이렇게 사고팔고가 많았던 구간들에서 가격이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막힙니다. 이 구간에서 막히면 왜 막히냐면요. 여기에서 매수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물리게 되죠. 그리고 그 물렸던 사람들이 다시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 본절에 팔게 됩니다.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에서 매물이 사고팔고가 많았던 것을 확인을 하면서 또 이 구간에서 안전하게 분할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매물이 쌓여요. 그러면 또 미래에 가보면요. 여기에 추가적인 매물이 사고팔고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아래에서 봤을 때 이 구간을 매물을 또 소화하고 다시 올리는 그런 과정을 저는 스프링을 감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매물들이 쌓여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일어나면서 스프링을 감고 여기 매물을 다 소화하면은 이제 가격이 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프링을 감다가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돌파하는 매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캔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퍼센티지가 제한이 됩니다.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이 매수자들의 물려있던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매수를 계속 받아서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제동은 아래에서 산 사람들은 위에서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가 명확해지죠. 내가 여기서 만약 샀다면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이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뚫지 못하면 다시 내려오니까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를 1차 TP 구간으로 잡아놓을 수 있겠죠.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은 이렇게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상장하고 그런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이 없죠. 없으니까 얘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어디 사가지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TP 구간이 없죠. 그러면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죠. 쌓여있는 매물 구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내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방어가 되는 지지선이 없다 보니까 받쳐줄 방어 라인이 없죠. 그러면 쭉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매수를 받았는데 쭉 떨어지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그냥 추가적인 매수를 계속 받습니다. 매수받고 매수받고 매수받고. 근데 이 매수를 받는 지점들이 보통은 어떠한 기준선이 없이 그냥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는 매물 라인이 이렇게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커서 또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한번 잘못 물리게 되면은 쭉 내 계좌가 청산이 될 때까지 물리게 됩니다.
추가적인 매수를 받아서 평단을 낮추더라도 어디서 올라간다는 그런 기준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을 봤을 때 제일 횡보를 많이 한 구간이 이 구간이어서 여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 상장하고 횡보를 하며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 만들어져야 그때부터는 기술적 매매를 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제가 1년 이하의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코인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매물이 없더라도 기준이 되는 선들이 우린 또 찾아볼 수 있죠. 긴 장대 캔들의 종가 그리고 꼬리,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스카이 A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동성 그거는 안 해야 돼요. 끊을 수가 없는 도파민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건들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단타 칠 때는 진짜 많이 건드렸어요. 그런 게 변동성이 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을 자꾸 건드리죠. 근데 이 건드리는 게 분명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소액이니까 건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1억이 있어요. 근데 이런 코인에 1000만 원을, 내 자금의 10%인 1000만 원을 5배율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넣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안 넣겠죠? 1000만 원을 5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사이즈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그 5천만 원을 이 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건들지 마세요.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캔들을 확인을 해볼 때 거래량이 터진 캔들과 긴 장대 캔들, 그리고 장대 캔들의 꼬리, 이 세 개 라인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꼬리가 기준이 되는 라인은 여기, 그리고 위에. 근데 여기는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현재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꼬리만 본다면 이 세 개 캔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여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중요하게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건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종가, 여기랑 여기겠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캔들의 종가.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없애고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이죠. 왜냐면 여기는 현재 가격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라인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보았는데요. 여기는 양봉 캔들이니까 종가가 캔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봉 캔들이니까 종가가 캔들 아래에서 마감한 이 라인이겠죠. 그리고 꼬리, 현재 이 가격들에서 이 꼬리가 기준이 되는 선이었습니다. 포지션 들어갈 때 날봉에서 유효되는 캔들은 언제까지 허용될까요? 여기서 한번 만들어진 이 캔들들은 미래에 쭉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허용은 이 캔들이, 이 코인이
상장 폐지될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계속 한번 만들어진 유효한 자리들은 먼 미래에도 계속 똑같이 허용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3개의 자리를 보고요. 우리가 그때 보던 자리들은 가격대가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기를 긋고 기준으로 선을 그었을 때도 여기를 보시면은 이 구간을 기준으로 그었죠. 근데 과거에도 이 라인들이 저항대에 계속 부딪혔어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로 볼 수 있다. 여기만 부딪히면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라인들. 그리고 우측으로 쭉 밀어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보입니다. 제가 단기봉에서 14일선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타고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 밀면 상승이 추세가 쭉 이어진다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 아까 우리가 그은 선 여기를 보고 이제 이 선 하나만 남겨놔 볼게요. 여기를 보고 딱 이 빨간색을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추세가 계속해서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데 이 고점이 뚫리지 않고 있는 게 확인되시죠? 저점은 올려주고 고점은 지속적으로 방패에 유리천장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장을 여러 번 건드려 줍니다. 때리고 때리다가 마지막에 돌파를 하겠죠. 올라서주는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일봉으로 보다가 4시간 봉으로 와볼게요. 우리가 스카이 AI는 한 번에 이렇게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었죠. 이때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씻고 나오니까 3차까지 다 걸렸습니다.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고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 구간만 닿으면 떨어지죠. 그러다가 여기서 비비면서 올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비비는 와중에 하락을 했어도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저점을 이렇게 쭉 올려주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가는데 여기 이 고점 라인 있죠. 이 고점 라인에서 비비면서 하락을 하는데 이 추세를 안 맞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추세에 맞았으면은 여기까지 여기서 비비다가 여기까지 하락이 나와줬으면은 이렇게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 추세를 또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모습이 나와줬죠. 이거는 굉장히 힘이 강한 거예요. 여기보다 여기 다음에 여기 상승 추세를 맞았죠. 상승하고 있는 선의 추세니까 상승 추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터치를 하고 이 추세를 맞게 하락을 할 때마다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를 맞고 이 추세를 맞지 않고 여기서부터 올리죠. 추세를 터치를 안 하고 올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저점보다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여기 비비는 와중에 저점이 형성된 것도 계속해서 각도가 높아지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를 상승 추세가 쭉 올리는 각도보다 여기에서 이 고각이 훨씬 더 각도가 위로 올라서 있죠. 점점점 이 고점 라인, 천장에 닿는 라인에서 그리고 천장을 닿는 여기에서 그 다음번 닿을 때보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번 닿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번 닿을 때 점점점 이 시간이 단축되고 있죠. 시간이 단축되고 있고 저점은 더 급하게 올리죠. 이게 매수세가 훨씬 더 이전보다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카이 AI를 이 구간 근처에서 비빌 때 진입을 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 양봉 하나가 20%의 상승이 나와줬죠. 그만큼 얘는 곧 저점을 올리고 이 뚫리지 않던 유리천장을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있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점점점 강한 힘으로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이 AI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고점 라인은 유지를 하면서 저점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죠. 매물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은 상장한 지 1년 이하의 굉장히 매물이 많이 없는 코인이지만 건드렸던 이유는 차트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스카이 AI는 이렇게 롱으로 먹었던